저는 올해 68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2년, 그동안 한 번도 부엌칼을 잡아본 적 없던 남편이 지난달 처음으로 감자 껍질을 깎았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어색하게 부엌에 서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 뭐? 나도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도와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뻐근해지면서도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42년 동안 혼자 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0년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은 29, 저는 26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야 들어왔죠. 여보,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올 테니 당신은 집안일 맡아줘. 그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어른들도 늘 말씀하셨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아이가 울어도 남편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어떻게 밤을 새워? 그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둘째까지 낳고 나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장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이면 남편 퇴근에 맞춰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가끔 친정엄마가 오셔서는 안쓰러워 하셨어요. 너도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니?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누가 이렇게 안 살아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오니까 저는 편하죠. 정말 편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었어요. 외로웠고 답답했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국 끓이고 시댁 식구 15명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손목이 빠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사촌들과 거실에 앉아 TV나 보고 있었죠. 형수님, 김치 좀 더 주세요. 형수님, 막걸리 한 병만 더요. 부엌과 거실을 수십 번 오가며 시중 들다 보면 정작 제 밥 한 숟가락 뜨기도 힘들었어요. 설거지 산더미를 혼자 치우고 나면 손이 퉁퉁 부어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복 받을 거야.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겠어. 복.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러웠어요. 왜 여자만 고생해야 복을 받는 걸까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 나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학원 스케줄 관리, 도시락 싸기, 새벽 등교 준비. 오히려 더 바빠졌죠. 남편은 승진을 거듭하며 더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도 골프 접대다 회식이다 해서 거의 집에 없었죠. 당신은 좋겠다.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편하잖아. 어느 날 남편이 무심코 던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편하다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집안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이 아닌가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뭘 알아? 하루만이라도 내 일을 해봐.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 갑자기 화를 내? 그냥 한 소리인데. 그냥 한 소리가 얼마나 아픈지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까지 하면서 집안은 많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것 들기도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렸어요. 그러던 작년 남편의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년까지 5년 남았는데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죠. 어차피 나이도 있으니까. 퇴직금 좀 더 받고 나오는 게 낫겠지? 그렇게 남편은 38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감했어요. 퇴직 첫날 남편은 정장 대신 운동복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뭐하고 살지? 막막해하는 남편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야 내 심정을 알겠구나. 처음 며칠은 남편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나 봐요. 등산도 가고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도서관도 다녔죠. 하지만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지루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점심은 뭐야? 여보, 차 한 잔만 타줘.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제가 더 피곤해졌어요.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때우던 점심도 제대로 차려야 했고 청소도 더 자주 해야 했죠. 당신 차라리 뭐라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어느 날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도와? 내가 뭘 할 줄 알아야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38년 동안 회사 일만 하느라 집안일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에게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할 때는 이렇게. 세제는 조금만 쓰고. 뜨거운 물로 헹궈야 기름기가 빠져요. 마치 아이 가르치듯 하나하나 설명했죠. 60이 넘은 남편이 처음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설펐어요. 그릇은 제대로 안 닦여서 다시 닦아야 했고 빨래는 색깔별로 구분 안 해서 하얀 셔츠가 분홍색이 되기도 했죠. 아이고 이게 뭐예요? 내가 그냥 할게요. 투덜대면서도 계속 가르쳤어요. 이상하게도 뭔가 통쾌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42년 만에 남편이 드디어 제 일의 어려움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요. 특히 요리를 가르칠 때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남편이 팔을 태우고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 짜게 만들고 두부를 으깨뜨리는 걸 보며 속으로 웃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네. 한 달쯤 지나자 남편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이고 신문 보다가 빨래도 널고 점심때쯤 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줄 알게 됐죠. 어느 날은 제가 친구들 모임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그냥 김치찌개 좀 끓여봤어. 배고플 것 같아서. 테이블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계란말이는 좀 탔고 찌개도 짜긴 했지만 42년 만에 남편이 차려준 첫 밥상이었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맛없어? 아니. 그냥.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회사 다닐 때는 정말 몰랐어. 집안일이 이렇게 끝이 없는 건지. 하나 끝내면 또 하나 쉴 틈이 없더라.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싶으면서도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는 서운함도 들었죠.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응? 42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당신은 회사 동료들도 있고 회식도 있고 했지만 나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애들 키울 때는 정말 우울증이 올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명절 때마다 느꼈던 서러움, 혼자 감당했던 육아의 무게,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의 고단함. 특히 명절 때. 시댁 식구들 다 모여서 왁자지껄할 때 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요? 당신은 사촌들이랑 화투치고 있을 때. 정말 미안해.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도 그렇게 하셨고 누나들도 다 그랬으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자라고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날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42년 동안 쌓였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는 달라지자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정리를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맡았죠. 장 보러 갈 때도 함께 가서 짐을 들어주고 청소할 때는 무거운 것들을 옮겨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42년 동안의 패턴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도 자꾸 제가 대신하려고 했고 남편도 눈치 보며 물러서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각자의 역할이 정해졌죠. 제가 요리를 하면 남편이 상을 차리고 제가 빨래를 하면 남편이 널고 개고 제가 걸레질을 하면 남편이 청소기를 돌려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대화가 늘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이 그릇은 어디에 넣어? 거기 두 번째 서랍에. 아, 그런데 이거 언제 산 거야? 작년에 세일할 때 샀지. 비싼가? 아니, 많이 깎아서 샀어. 소소한 대화지만 42년 동안 나눠보지 못했던 일상의 대화들이었어요. 요즘은 함께 요리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기도 하고 서로 맛을 보며 간을 맞추기도 하죠.
지난주에는 남편이 처음으로 김치전을 부쳤는데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맛은 꽤 괜찮았어요. 내가 요리에 소질이 있나 봐. 42년 만에 발견한 재능이네요.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아직도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와요.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밥조하거나 제가 자동으로 남편 옷을 챙기거나 하죠. 하지만 서로 지적하면서 고쳐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 딸아이가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설거지를 하고 있네. 우리 아빠 맞아? 이제 아빠도 집안일 전문가야.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보며 웃음이 났어요. 친구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우리 남편은 은퇴하고도 똑같아. TV만 보고 있어. 설득해. 처음엔 어색해도 하다 보면 는다니까. 이제 우리 부부는 진짜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42년 동안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아요. 남편은 여전히 설거지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쓰고 빨래 개는 건 아직도 서툴러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요즘 제일 좋은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같이 일하고 같이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어제는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마워. 42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해줘서.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 말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늦었지만 아니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는 저녁 준비를 함께 합니다. 남편이 야채를 다듬으면 제가 볶고 제가 국을 끓이면 남편이 밥을 해요. 식탁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저녁 산책도 함께 나가죠. 42년 만에 찾은 이 평범한 일상이 지금의 저희에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늦게나마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배워갈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늙어가는 법을요. 그게 진짜 부부 아닐까요? 이제야 알게 된 42년째 신혼부부가 된 기분입니다.